네. 자,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볼 텐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뉴스, 철도 파업 소식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희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대체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다 보니 오전 11시까지는 평시 대비 92% 수준으로 운행이 됐는데요. 오후 들어 열차와 광역전철 지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밝힌 오늘 운행 계획은 KTX는 평시에 73%, 일반 열차는 65.9%고요. 서울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전철은 86.1%, 화물열차는 34.7%입니다. 파업 참가율이 22.7%로 예상보다 낮지만 기관사들 중심으로 참여하다 보니 열차 운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경의중앙선은 배차 간격이 평소 1, 20분에서 오늘 일부 낮 시간에는 30분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 고양시의 경우 명성운수 버스 파업까지 겹쳐 시민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취소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환불도 가능한데요. 취소 안 된 열차도 파업 여파로 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인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되면 운행률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16년 74일 파업 이후 3년 만인데요.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4,000명 이상, 사측은 1,800명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정부는 사측이 제시한 1,800명도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서울역 연결해보고 왔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저께가 협상 시한이었습니다. 결렬된 거죠. 노조가 지금 원하고 있는 요구사항 어떤 겁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고 인력 4,000명 정도를 충원해달라. 그리고 임금을 4% 인상, 그리고 KTX와 SRT를 합병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회사의 처우 조건을 개선해라라는 것이 노조의 큰 4가지 요구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은 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1.8%이기 때문에 4%는 힘들다. 예, 4%는 네. 힘들다는 거고 SRT, KTX 통합이라든지 네. 자회사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경영상의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4조 2교대로 바꿔달라. 이게 핵심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3조 2교대입니다. 그러니까 3조 2교대. 일주일에 이틀은 12시간을 주간 근무를 하고 다음 이틀은 12시간을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를 쉬고 네. 이게 이제 6일 단위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이거를 4조 2교대로 바꾸면 6일마다 야간 근무를 1회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4,00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공사가 이미 이러한 합의를 했고 지하철은 하고 있고요. 예, 코레일의 경우에도 작년에 노사 간에 그런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 해달라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인데 사측은 이 4조 2교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필요한 인력이 4,000명이 아니라 네. 외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1,800명 수준이면 된다. 숫자의 차이가 있는 예, 라는 겁니까?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달라. 이건 안전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승객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걱정은 그렇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이 불편이 지금도 이제 조금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장기화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파업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건 힘듭니다. 네. 다만 이제 철도와 같은 필수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죠.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 유지 남아야 수준은 되죠. 예, 반드시 노조가 인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코레일의 경우는 56.7%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사측도 파업의 경우에 파업 참여 인력의 50%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에는 미달하지만 상당 수준으로
이제 기존과 크게 불편함이 없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사측에 따르면 이게 5주 이상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 투입 인력의 피로도라든지 네. 안전 운행의 필요성을 위해서 최소 수준 그러니까 56.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타결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운행 차질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차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좀 열차편 확인하시고 역에 나가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며칠 전에 전북 익산 장전마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집단 암발병이 있었는데 이게 주변에 있는 비료 공장 때문이었다라는 걸 환경부가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천 사월 마을입니다. 여기는 어떤 겁니까? 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부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인천 서구 사월 마을인데요. 네. 주민이 122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인근의 공장이 무려 150곳이나 위치하고 있고 엄청 많군요. 그중에 82곳이 네. 이제 위험물질 취급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은 쇳가루와 비산먼지로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이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민 중에 20여 명이 암에 걸렸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지난 21주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52가구 중에 무려 70% 이상이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주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암 발생하고 이 환경 사이에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네. 지난번 장전마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장전마을 주민들이 네. 불만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인과관계는 지금 증명이 안 됐다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122명 주민 중에 15명이나 이제 암에 발생을 했고 네.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니까 14년 10% 동안이죠. 이상이네요. 예, 그리고 8분이 이제 사망을 한 상태인데 네. 이 환경부에 따르면 암의 종류가 다양을 하고 그다음 전국 평균 수준하고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이 주변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공장 다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주할 비용이나 뭐 거처를 좀 마련해 달라 네.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한 상태고요. 이 도시개혁을 변경해서 이 지역 자체를 공업지구로 변경을 해서 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주거 지역이 아닌 공업 지역으로 네, 만들겠다. 그런 고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당장 살아야 되는 건 좀 그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어떤 대책이 나온 건 아니군요, 네. 지금. 자, 다음 이슈는 아찔한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운행 중이던 승강기가 갑자기 상승 위로 올라갔다는 네. 얘기네요. 어떤 사고였나요? 네, 18일 오후 4시경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엘리베이터를 11층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솟구쳐서 18층까지 가서 멈춘 사건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예, 벌어지죠? 다행히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서 승강기 천장을 통해서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타박상만 입은 상태인데 화면을 보시면 사고가 일어나자 아버지가 아들을 딱 껴안고 응급벨을 누르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네. 사고라서 정말 좀 굉장히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뭐 인명 피해가 지금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사고 원인 나왔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도르래가 한 3분의 1 정도 파손이 돼서 이게 원인이 돼서 위로 확 엘리베이터가 올라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민간 업체의 승강기 안전 검사에서는 이런 하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건데요. 경찰에서는 관리 업체와 승강기 보수 업체를 상대로 혹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러니까 승강기 관리 업무를 소홀한 게 아닌지 검사 조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사고가 굉장히 좀 잦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네, 상당히 잦은 편이고 승강객, 그러니까 이제 탑승한 인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예, 일이지 그렇기 않습니까? 때문에 네. 평소에 안전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78.6건이나 이제 발생을 했고 생각보다 올해의 많이 납니다. 경우에도 벌써 이제 9월까지 53건이나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떤 혐의입니까? 한국타이어 사장이자 대표죠. 조현범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하신 분인데요. 어제 중앙지검은 네. 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5억 원을 수령하고 계열사로부터 2억 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고발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무혐의 판결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한번 적발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사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당시에 한번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 네. 봐줬으니까 그때는 여권 이명박 대통령의 입김 때문이었다 이런 의혹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김한기 변호사와 함께 오늘 짚어볼 이슈들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